네, 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자, 귀한 설날 연휴의 첫째 날이고요. 저희 부모님은 다음 주 서울 오시기로 해서 저는 연휴를 좀 편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우리 찐 고객분들 올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특히나 올해가 진짜 우리나라가 정말 큰 개라 했어요. 저는 21세기에 처음 오는 큰 개라 보는데 매년 그러지만 실전 계좌 우리 더블 이상 키울 수 있는 유니크한 스윙 채널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년간 같이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저희 채널 처음 보시는 분도 우리 채널이 약간 진입 장벽이 높아요. 멤버십도 딴 데보다 많이 비쌀 겁니다. 뭐 충분한 그 값어치를 한다 보는데 단단 힘드신 분들 있죠. 앞으로 저는 AI가 들어오게 되면 트레이딩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 봅니다. 2015년 본사 있을 때 AI 알고리즘, 로봇 어바이저 업체도 선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그 뒤에 막 편하게 이렇게 하던 분들이 수익률은 많이 낮았어, 로봇 어바이저가. 근데 AI가 지금 오픈 클로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이제 오픈 AI 샘 알트만 발표를 했어요. 엔스로픽의 가장 그 위대한 그 개발자 엔스로픽에 있는 분을 영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가 오픈 클로가 막 하면서 엔스로픽이 좋아졌다가 이제는 또 반대로 오픈 AI 힘을 좀 실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정말 발빠르고 막 변화무쌍한 그런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AI의 속도를 감히 어떤 단정, 예단은 못할 거라 봐요. 우리 뭐 일론 머스크도 말씀드리지만 이런 AI 시대가 정말 짧고 굵고 빠르게 오는 상태에서 이 스윙 채널이 빛을 저는 발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10년 대계 중에 5년이 남았어요. 충분히 이제 AI 시대 이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올해도 더블 이상 전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실전적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좀 억울성이다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억울 아니에요. 자, 미리 얘기 드렸지만 앞에 막 복잡한 얘기 말고 오늘은 제가 차트 얘기 드릴 겁니다. 차트와 사이클에 대한 얘기 드릴 건데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말했던 더블 파동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수년 해오셨잖아요. 앞으로 충분히 우리는 우리 장을 대응하면서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은 작년 2월부터 미국장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닥터둠들이 또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주식이 항상 막 가는 공격보다 안종을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비 방어는 측면에서 이제 주말 원공부를 말씀드렸고요. 새롭게 이제 딥시크 2 이제 보이4 버전이 나오겠죠. 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네 가지 싸가지 얘기 드렸지만 미국 경제 이전이 골디락스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소비 고용 물가 측면에서 파월과 워시와 베센트의 큰 전략을 얘기 드렸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책 플러스 가장 큰 거는 슈퍼 반도체, AI 빅뱅 사이클의 필연적인 슈퍼 반도체 워낙 좋기 때문에 달러, 유가, 금리 측면에서 3조원의 베이스로 깔고 이렇게까지 슈팅을 4,500, 5,000, 5,500까지 날아오고 있다. 올라가면 더 겁이 나시겠지만 절대 강할 때는 겁내지 마시고 쭉 가져가시는 얘기들 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약간 스님 얘기, 철학가 얘기 드렸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요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가 가장 강하죠. 강한 게 좋은 거고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도 글로벌 쪽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세계 1등 우리나라 국장. 자, 고가에 잘 파는 법. 야, 사기다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러는지. 자, 직관적 그림과 함께 오늘 세부적인 것보다도 약간 편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이클 타는 측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막 보면 온갖 죽이니 살리니 복잡하게 막 물론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12시간씩 제가 주식 보고 있지만 약간 떨어져서 보세요. 그러면 약간 희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그런 면에서 우리는 큰 윤곽을 잡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 10년 대계, 자 5년차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자, 멤버십 분도 되게 많으시고 앞으로 5년을 더 할 거예요. AI와 쌓아가며 시장을 따라가며 5년 딱 남은 중간 지점에서 기술적 분석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면 예전에 기술적 분석 얘기 앞에 요거 이제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시장 스토리 뭐 매크로에 대한 얘기 한번 올려드린 중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빅수급이 들어왔다, 신고가 나서 더블 파동 간다, 뭐 이런 걸 보는 제만의 노하우죠. 26년간 했던 실전 투자 노하우인데 기술적 분석 얘기를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재밌을 겁니다. 내용이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유일하게 하는 저는 마케팅입니다. 예, 꼭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의 30년간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를 생각 못 드세요. 뭐 지금의 느낌도 있겠지만 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야, 국장 왜 하냐? 빨리 탈출해라. 미국이 최고지. 그다음 제가 이제 주식을 증권사 들어왔던 게 2000년도였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왔을 때도 뭐 그때는 좋았어요. 워낙 그 닷컴 버블이 좋았기 때문에 요때 들어왔다가 이 하락장을 바로 겪었죠.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상방을 겪었던 우리 고참들이 야 빨리 가서는 최대한 풀베팅 땡겨. 삼성 캐피탈 가서 3천만 원 대출 받고 어머니 돈 빌려서 7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6개월 만에 돈 다 날렸던 게 요때 닷컴 버블 꺼질 때 시기였습니다. 결국은 이 사이클이라는 거는 올랐다 빠졌다는 사이클이에요. 올랐다 빠졌다. 근데 올랐다 빠졌다 해도 갖고 있으면 올라가네. 500포인트가 3,000, 5,000, 6,000까지 왔네. 근데 이 사이클을 사람들 내서 죽으니 살리니 어쨌니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투자를 했을 때 지수만 봐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조금 사이클을 더 자주 짧게 끊어 먹다 보니까 더 많이 목을 내버려 쓰다 보니까 이 사이클 내에서 다 죽어나는 겁니다. 자, 상방 사이클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방금 보셨다시피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 사이클 때 복 잡고 제가 우리나라가 특히 더 단타를 많이 치고 트레이딩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롤콜을 만들면서 죽였다. 그걸 방관했다. 금융기관들이 말씀드렸지만 자, 입에 끄는 선이 이거예요. 1000포인트입니다. 코스피 1000포인트고 요거는 2000포인트예요. 3000포인트고 요거 5000포인트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30년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약간의 선형적인 규칙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물론 이제 대학 다닐 때 경제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수학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경제학이 원래 심리다. 경제가 주식도 심리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선형적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되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 사이클과 제가 파동 얘기도 드릴 건데 이 차트상 특히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꽤 맞아떨리는 그런 파동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닷컴 버블 터진 이후에 이 1000포인트예요. 코스피 가야 돼. 코스닥 가니까 코스피 기준하면 1000에서 출렁출렁거리다가 한 두 번 세 번 돌파 안 되다가 우리나라 정말 좋았던 2000 초반 중반 철강조선 화학기가 날랐던 이머징이 제일 좋았던 이때 시기에 1000포인트 돌파가 되죠. 그러면 구경하세요 그냥. 그런 이후에 올라가면 이 1000에 더블 가는 2000포인트를 갑니다. 2000은 원래 살짝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2000 거치고 다시 한번 미국에 100년 만에 올까 말까 했던 서프라임을 거칩니다. 자, 그리고 떨어져서 900포인트 가요. 1000을 또 살짝 꺼지죠. 이때 미네르바가 나와서 500포인트 간다 하다가 MB정부가 막 잡아놓고 했던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그때 가장 큰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받치죠. 또 올라가면 또 2000에서 출렁출렁거리면서 그 유명한 박스피 경제든 금융이든 좀 답답했던 이 박스에 갇혀 있었던 2012, 13, 14, 15, 16까지 주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축적이 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코스피가 2천 몇백 개 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표시를 하지만 얼마나 많이 늘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누르고 약간 저끼리 장난 많이 치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다가 지금은 탈피됐다 보는데 2000포인트 돌파가 된 게 이 트럼프 1기입니다. 2017년인데 그때도 사실 뭐 관세를 처음 때리나 하다가 2500 가서 부딪히고 출렁거리다가 이때는 언제죠? 코로나 100년 만에 뭘까 말까 뭐 팬데믹이 되는 얘기했지만 그때 또 엄청나게 떨어져서 1400까지 언더슈팅 된 이후에 3000포인트를 처음으로 간 게 2021년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죠. 자, 그러면 사실 정시라는 게 경제라는 게 딱딱 떨어져서 가는 규모가 아니지만 이 정시로 봤던 선형적인 사이클 내에서는 1000, 2000, 3000 꽤 심리적인 어떤 지표가 표현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사이클과 파동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심리적 부분이 있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어떻게 했죠? 2300, 400 저점을 보고 보수적으로 한 4500까지 볼까 하면서 바닥 잡았을 때가 뭐 여러 가지 보면서 잡았을 때가 4500 보던 것들이 5000까지 5500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보고 넘어올게요. 자, 방금 보셨듯이 어쨌든 정시는 우상향해요. 거기서 바닥에서 꼭지에서 더 먹고 뭐 밑에서 겁나고 이러다 보니까
유익해 보면 괜찮은 정시고 투자가 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이 급하게 왔다 갔다 사고 팔고 레버리지 또 급하게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 많이 쏠렸던 부분이 2008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너무 쏠리다 보니까 선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AI 빅뱅이 잘못됐다, 미국 증시 박살난다, 그게 아니라 3년 올랐기 때문에 쏠쏠린 됐던 트럼프도 과하게 했던 부분이 디레버징, 너무 급하게 레버리지 썼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선순환되고 있는 2026년에 봅니다. 결국은 정신은 우상해요. 그래서 욕심만 너무 크게 부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인플레 때문에 정신은 올라가는 그런 면이 있겠죠. 자, 저도 그랬지만 네번 깡통이 뭐 있을까요? 바닥에서는 안 생겨요. 올라갈 때 수익 났기 때문에 더 먹기 위해서 레버리지 쓰고 뭐 지팔가다 보니까 깡통을 찬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몇 년째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만 이번에 상승 사이클에 고점 물론 팔고 말씀도 드리겠지만 현금을 잘 만들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깡통 안 찰 수 있겠죠. 이 사이클과 심리가 정말 힘들긴 하지만 계속 보셨던 분들은 습득과 경험을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기술적 패턴이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몇 개 안 드렸어요. 대신 우린 종목에 빅머니를 쫓아가면서 바닥에 잡고 뭐 신고가 나고 리스타트다, 특히 더블 파동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그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드렸던 기술적 분석은 되게 심플해요. 저는 기술적 분석 딱 한 개도 안 봅니다. 기본 보는데 이것저것 다 봐도 이게 제일 좋아요. 근데 파워풀해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가 인정이 될 텐데 예전에 들었던 것 중에 살짝 예를 들면 요 까만색 있어요. 캔들은 다 보셔야 됩니다. 글로벌적으로 다 보기 때문에 제가 뭐 예전에 한번 10년 전인가 일본에서 만들었다는 일목균형표 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딴 지표들은 전부 다 후행지표고 과거만 할 뿐인데 일목균형표는 약간의 선행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하여튼 물론 보는 게 아직 있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더라고. 뭐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남들 다 보지만 조금 더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평선으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 대신에 저는 112일선을 봐요. 241선 대신에 224일선을 보는데 그건 개인 취향이겠지만 224일선이 있습니다. 이런 거 짧게 봐도 돼요.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요거 위에 정시가 있을 때 주식을 해라, 이거 밑에 정시가 있을 때는 하지 마라, 되게 단순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정시하는 거지 224일선 장기평선 밑에 주가 있을 때는 추세가 하향을 했잖아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 두 번째 굴지한 건 뭐냐면 선을 다 끊었습니다. 30년 동안 요 까만색 세로로 끄는 거 있죠. 이건 뭐였죠? 살짝 움직였는데 5일, 20일, 60일, 112, 224일선이 정배열. 자, 정배열이 뭡니까? 제일 밑에 224일선 살짝 바뀌었는데 이렇게 돼야 되네. 60일 위에 그 다음에 요 60일이고 그 다음 20일이고 5일선이고 이렇게 정배열 될 때 있죠. 정배열이 딱 된 이후에 정시는 더 상승한다 했습니다. 과거 패턴상 암만 짧아도 6개월, 길면은 1년, 2년까지도 상승하는 시작이라는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배열 되고 난 후에는 항상 정시가 올랐더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3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올해 바닥 잡을 때도 이게 이렇게 정배열 됐을 때가 올해 딱 6월 20일 나오네. 6월 20일. 이때 얘기 드리면서 더 간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3전도 그랬고 163, 233, 740을 말씀을 더 드렸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지금 6개월에서 한 8개월 도르고 있죠. 올해 2월이니까. 그런 패턴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신호였죠. 바닥 신호. 최고 바닥이 아니더라도 큰 돈들이 들어와서 정배열 만든 아주 큰 신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더블 파동은 매일 뭐 종목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종목으로 봐주시고 오늘은 파동 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블 파동. 이걸 233740도 그랬고 3전 바닥 잡고 이제 더블 파동 말씀드리고 예전에 다 그랬던 부분인데 더블 나면요, 딴 사람들은 3배다 5배다 10배를 얘기하겠지만 더블 나면 절반을 팔아도 본전은 챙긴다 했어요. 가장 큽니다. 큰 돈이 들어왔을 때는 꼴랑 20, 30% 모으려 들어온 게 아니라 했어요. 큰 돈이 들어온 시그널 잡고 그거는 제가 봐드리겠지만 이 더블이 돼야지만 최소한 뭐 절반을 팔든 요번에 강할 때는 1, 20%, 20, 30% 팔 수도 있지만 이 파동이 진짜 중요한 기술적인 파동이다.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 지수를 보겠습니다. 지수가 또 가장 강하죠. 자, 지금 보면 자, 지금 바닥 빠졌을 때 얼마죠?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IMF 때, IMF 97년에 오고 난 다음에 다 죽고 나니까 정신이 더 땡기면서 이처럼 닷컴북을 만들었죠. 물론 빠졌을 때는 한 300포인트 갔었어요. 코스피 300포인트. 근데 그 전에 저가가 얼마죠? 500입니다. 이미 더 빠졌던 거는 언더슈팅. 밑에는 더 떨어지고 위에서 더 올라가면 오버슈팅. 생보다 더 빠졌던 부분이 그때 PBR 0.8배 나왔겠죠. 300까지 갔지만 이 500포인트 정도가 바닥을 만들어지고 올라가게 되면 출렁출렁 온갖 거리더라도 천이 따블이지 않습니까? 천이 따블이기 때문에 이 따블 지수까지 갈 수 있는 흐름, 여기 일정도로 팔아야 되죠. 거기에 대한 파동이 지수에도 볼 수 있다.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그런 지표입니다. 또 그리고 나서 1000포인트 갔다가 얼마죠? 500입니다. 계속 출렁거리다가 500 지지를 받은 이후에 1000을 돌파하죠. 뭐 그전에 몇 번 출렁거리겠지만 이 더블 파동에 대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부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워낙 이머징이 좋았기 때문에 1000포인트 돌파한 이후에 결국 2000까지 갑니다. 물론 살짝 더 올라가요. 2040으로 돼 있네. 올라가는 거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따라서 뭐 약간 오버슈팅이 될 수 있겠죠. 자, 2000에서 올라가더라 또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다시 1000에서 지지받아요. 그때 물론 900까지 가긴 했지만 서프랭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000까지 가고 와서 사이클상 박스피 들어가는 거죠. 요때는 이제 문재인 때고 트럼프 1기 때긴 한데 그때는 조금 뭐 약간 테마가 워낙 많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2018년에 초에 처음으로 관세를 중국이 때리다 보니까 정치적 부분 때문에 2,500 고가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출렁거리다가 또 1000에서 지지 몇 번 받습니다. 자, 그런 이후에 더 떨어진 건 뭐죠? 이거는 코로나죠. 코로나는 진짜 이때 블랙스완이었고 생보다 더 떨어졌지만 그때 물론 저도 저가를 보긴 했어요. 그 우리나라 달러 수업 얘기 드렸던 20년에 3월 26일인가 25일인가 그랬는데 언더슈팅인 거죠. 근데 바닥에 또 잡아놓으면 또 올라가면서 또 3천에 넘어갔고 그때는 역대로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나라도 MMT를 했습니다. 암만 돈이 풀더라도 인플레 오지 않을 거야. 새로운 마켓에 대한 1월이 나오면서 오히려 3천이 아니라 3,300까지 오버슈팅 됐던 2021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때 아마 고점이 나왔다는 얘기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9만원 10만원 찍을 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져서 얼마까지 떨어지죠? 또 빠지면서 2000까지는 아니더라도 2200, 0.8배 PBR까지 출렁 여러 번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여기 바닥 잡고 나서 22년 하반기 때 2년 반 만에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때 주포 보면서 이때 23년 상반기 때 2차 전지를 10배까지 에코프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뭐 방금 말했던 더블 파동에 대한 얘기 1000, 2000, 뭐 3000 얘기 드렸지만 어쨌든 그 사이에서 약간 선형적으로 주가 바닥과 이 사이클이 만드는 보였을 거예요. 딱 2000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저작년에도 2000포인트 초반 내에서 PBR 0.8 내에서 죽이니 살리니 국장 탈출 진행순위니 왜 국장하고 있니 이런 또 틀리고 레버리지 다 틀고 난 이후에 운이 좋죠. 어쨌든 작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하필 거기에 또 우리나라 슈퍼반도체 사이클이 묶여서 AI 사이클의 가장 큰 상방을 지금 한 8개월째 9개월째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구경했어요. 자, 그럼 네가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장이 더 간다는 거냐 언제 판다는 거냐 이런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건데, 자, 1000과 2000과 5000 앞으로 6000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약간 상방을 열어놓고 있죠. 근데 우리가 보셨지만 약간의 그런 선형적인 심리적 지지선 내에서 더 빠지고 살짝 돌을 수 있겠지만 항상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은 물론 그때 수급과 어떤 투심 따라 있겠지만 여기 약간 걸리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래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죠? 작년에 진짜 우리나라 너무 안 좋았고 물론 AI를 저는 보고 있었지만 그때는 저는 그랬어요. 남들 반도체 그래도 야 반도체 하는데 참 AI 하는데 왜 반도체가 안 될까? 반도체 필수인데 그런 생각을 24년 하반기부터 들고는 있었어요. 이렇게 남들 안 좋았을 때 그때 막 윈터 이즈 커밍 하고 모건 스탠리 때리고 뭐 계엄령 터졌을 때도 뭐 그런 생각 하면서 우리는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들고 있었죠? 하닉스와 한미 반도체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작은 사이클 때 그렇게 우리 힘들 때도 한미 반도체와 하닉스 들고 우리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나라 괜찮을 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수급적으로 들었던 페이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딴 거 안 했어요. 그냥 들고 버텼습니다. 결국은 다 수익 보고 여기 삼전으로 좀 바꾸긴 했지만
자, 여기에 제가 봤던 부분은 뭐였냐면 바닥 만드는 흐름이 2,300, 400 정도 되네. 2,300, 400. 거기서 제가 봤던 더블 파동이 얼마죠? 5,000입니다, 사실은. 근데 5,000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막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상법 개정 일본이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탈피될 줄 몰랐기 때문에 5,000이면 그래도 보수적으로 4,500을 얘기한 거예요. 작년 하반기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3,300 신고가 치고 넘어가서 바로 4,000까지 넘어갔다가 작년 10월 달에 쏠쏠림이었잖아요. 그때 그러고 괜찮다가 바로 5,500 가버렸어요. 왜?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너무너무 좋다니까. 올해 들어서 뭐 200조니 300조니 번다고 하니까 넘어가는 부분 있죠. 충분히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있는데 제가 봤던 더블 파동에서 4,500 보수점을 넘어서 5,000도 넘어서 5,500까지 가 있는 상태죠. 이 부분은 뭐죠? 우리나라 정책을 쓴 것도 있지만 실제로 돈을 벌고 EPS 성장까지 정말 간만에 들어와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반도체 흐름이 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 3전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로 쏠렸다 해서 걱정은 말라 있어요. 노보노디스크 있는 스웨덴이든 TSMC 있는 대만이든 걔들은 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 30%, 40%, 40, 50% 차지하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3전 하이닉스 합치면 35%쯤 되죠. 그럼 괜찮습니다. TSMC는 제가 비교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대만은 19배 PER, 우리나라 PER은 이제 11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뭐 3전 하이닉스 쏠렸다 해서 겁내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방금 뭐 코스피 얘기 드렸지만 코스닥도 충분히 따라와요. 방금 얘기했던 사이클 얘기 드렸을 때 15년부터 이제 개인들이 펀드 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올랐던 게 15년입니다. 17년도 비슷해요. 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기준 잡아주시면, 코스피 기준 잡아주시면 코스닥은 결국은 따라와요. 야, 코스닥 할 사람 어디 있어? 다 서학김이 날아갔는데 그것도 정책적으로 하면서 탐욕 3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서 코스닥 쪽 흐름이 저는 나올 거라 봐요. 대신에 지금은 코스피가 반도체가 1등이기 때문에 3전 한입 보시면 되지만 163도 보지만 코스닥은 대장주가 아직 없어요. 바이오가 될지 로봇이 될지 한류가 될지 아니면 딴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33740이 코스닥 기준은 지금 좋은 거고, 대장주 나오게 되면 우리 후보를 몇 개 갖고 있지만 그쪽으로 또 몰아가면 됩니다. 아직 대장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겁니다. 이겁니다. 요거. 자, 네가 볼 때 그런 고가의 판단 얘기가 뭐니? 열린 상방을 열어뒀다는데 3전 한익 기준 미국 AI 맨날 챙기면서 실적을 챙기면서 고가를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5,500이잖아요. 한 6,000선부터는 조금은 이제 말했던 사이클상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매분기 3전 한익 실적을 챙겨봐야 되겠지만 약간 오버슈팅까지 감안해서 보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는 게 뭐냐면 5,500, 6,000, 6,500이든 뭐든 간에 이 강한 사이클에서 꼭지를 만들 때 있죠. 꼭지 어딜지 모르겠지만 고가를 만들 때 여러 번 팔 기회를 줍니다. 여러 번 줘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와서 제가 항상 얘기 드렸지만 우리 빅수급이나 쫓아가게 되면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팔더라도 한 번에 절대 죽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렸죠. 돌아가서 2000년도 볼까요? 이렇게 2000년도. 그것도 어떻죠? 2000 찍고 떨어지네, 급난다 또 안 된다 했을 거겠지. 야, 터진다 하겠지만 2000, 근데 1000이네. 1000 갔다가 떨어져 봐야 한 800, 20% 빠졌어요. 급났겠죠. 다시 한번 또 팔게 해줘요. 요때도 그렇고 떨어지 또 팔게 해주면서 여러 번 팔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처럼 사이클을 보고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꼭지 내에서 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더 간다 할 거야. 1500 간다, 2000 간다, 이젠 다크미 시작이다. 이때 어떻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그때 저도 신입사원 했지만 이 처음 겪어본 사람들은 8,900대니까 되게 싸 보였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입사하자마자 빨리 빚내서 주식 더 하라 그랬겠지. 1000까지 가고 1500 가는 애가 800, 700대 얼마나 싸 보여요. 물론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팔 기회는 주겠죠. 근데 이 사이클 보는 분들은 이때 못 팔아서 이때라도 팔아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 번 기회 준다는 건 보여드렸고, 정말 강하게 우리나라 이머징이 좋았던, 미국보다 이머징이 정말 좋았던 2004, 5, 6, 7년 동안 서프라임 오기 전에 2007년도도 한번 볼까요? 2000이 넘어갔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익절 나오면 떨어졌죠. 또 급나지만 팔 필요 없죠. 왜? 한 번에 죽지 않으니까. 올라갑니다. 또 2100, 2050,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또 기회 줘요.
이때 사람이 더 간다고 보느냐, 욕심이나 탐욕에 쩔어 있느냐, 우리처럼 이제 올랐으니까 이제 사이클 보는 사람들은 파느냐 문제겠죠. 이때는 또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 줘요. 혹시나 또 안 된다 하더라도 이때도 한 번 더 기회 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011년입니다. QE 1, 2, 3 쓰면서 서프라임 겪은 이후에 2년 반 동안 주식이 올라갑니다. 뭐 기아차 30배 올랐을 때인데 이때도 고가 칠 때 한번 볼까요? 한 번 올랐을 때 2100까지 갑니다. 아, 2000 넘어가는구나. 2000 안 되는구나. 2200 가는구나. 2100 가는구나. 이때 여러 번 또 팔 기를 줘요. 이때 안 되면 이때 팔아도 됩니다. 근데 이때는 피거스 위기라 해서 돈 풀어도 안 되는 유럽들의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스 아주 훅 떨어졌습니다. 물론 급하게 떨어졌다가 출렁거리면 항상 사람들은 뭐냐면 고가가 자기 기준이 돼요. 야, 내 계좌가 1억이었는데 지금 8, 9천밖에 안 돼? 안 파는 거죠. 이제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기회 주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고가가 나온다면 팔아야 됩니다. 이제도 방금 보셨듯이 여러 번 기회를 준다는 얘기죠. 또 볼까요? 2007년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짧았던 사이클은 불구하고 이때도 2500 넘었다가 출렁거렸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그 뒤에도 2400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이때 사람들이 사이클 안 보는 사람들은 더 간다 더 살 거냐, 꼭대기 갈 때까지 버티느냐, 우리처럼 유익게 본 사람들은 롯데 못 팔았으면 2400이라도 파느냐, 그 문제겠죠. 자, 2020년 또 볼까요? 이때는 더 하죠. 3000 넘어가서 오버슈팅 나오고 1월달에 오히려 3000 꼭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MMT라 해서 도난만 찍어도 그때 연준자산이 9조 또까지 늘었잖아요. 3100, 3200 6개월 내내 팔기를 또 줘요.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더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떨어지면서 제가 워낙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도 않는데 2022년 2월 달인가 추세가 좀 꺾였잖아요. 이때 도저히 이상하다. 2022년 2월 달에 이때 미국도 안 좋게 얘기 드리면서 그때 좋게 봤어요. 사람들이 금리 올리면 장이 더 좋을 거야, 부동산 사세요, 주식 더 사세요. 22년 내내 그랬습니다. 사이클이 바뀐 거죠. 그래도 그때 보시면 팔 기회를 몇 개월 내내 줍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어떨까요? 이번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5600, 6000, 6500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고가가 되면 분명히 출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앞에 여러 번 봤지만 고가 내에서 강한 회사들, 강한 나라들은 몇 번 위에서 출렁거릴 거야. 고가 안 나고 신고가 안 나고.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맨날 디테일하게 미국 매크로 보고 뭐 AI 보고 우리나라 정책 보고 다 하겠죠. 매일 하듯이. 그런 고가에 대해서 판단이 생길 겁니다. 절제 비중 말씀드렸던 현금 비중은 그때는 지금 10%밖에 없지만 20%, 30%, 50%, 70%까지 늘릴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늘려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기회를 준다. 이거는 저는 확실하게 자신이 있습니다. 반대로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 보시면 많은 분들은 이 바닥에 한번 보세요. 빠질 때 바닥에 얼마나 기회는 주는지. 근데 공포에 사야 되고 탐욕을 팔아야 되는데 말만 그렇게 쉬운 게 없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방금 30명 우리나라 사이클을 받고 우리나라 롤코되고 정신없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위에서 지금 보면 얼마나 유익게 팔 기회를 많이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빅머니들이 바닥 살 때도 한 번에 안 삽니다. 큰 돈들은 한 번에 안 사죠. 살살 사모으기 때문에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면 꼭지에도 팔 기회를 여러 번 줘요. 제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도 그렇지만 한 방에 안 때리잖아요. 또 올라오잖아요. 고가 돌파된지 보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지 만들 때도 빅머니들은 누군지 몰라. 하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이 자본주의 사이클상 이런 번 기회를 준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시란 얘기예요. 여유를. 뭐 출렁출렁 매일 보고 별별 얘기 다 나온다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시란 얘기야. 작년에 엔비디아 빠졌을 때가 아니라 반등 줄 때 제가 130불 다 판 듯이 그런 스타일을 좀 익히세요. 자, 뒤에 넘어가면 제가 우주의 원리 엘리엇 파동이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제 비기입니다. 솔직히 말씀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 다 못 드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 파동을 타는 법 말씀드릴 거예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정말 되게 높아요. 작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남들이 보는 21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지수의 61선을 좀 봐요. 그러다 보니 결론은 뭐냐면 아직도 이 61선은 21선은 왔다 갔다 오파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작년에 왔던 이 큰 흐름은 이제 1파야. 1파는 뭐냐면 1파 크게 상승한 이후에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가요.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한참 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부분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다음에 한번 제가 준비를 하고 제가 나름 갖고 있는 실전 투자 정말 가장 큰 비기이기 때문에 60일선에서 엘리엇 파동 본다는 얘기를 잠깐 참고만 드리고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야 저게 뭐야 하는 분도 계시고 야 정말 신기하다는 분도 계실 건데 제가 이제 10년 플랜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정말 저는 잘 보셨고 수익을 많이 내셨고 올해 7월에도 제가 멤버십을 개편할 텐데 그거는 제가 멤버십 돈인 부분보다도 과거 지금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말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그 수익 본 걸로 제 멤버십 개편을 할 거예요. 최대한 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는 구체적으로는 AI 빅뱅 사이클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22년도에 10년 대계를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분명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2030 몇 년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유튜브를 하면서 AI 사이클 때문에 이제 10년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이제 3년차, 4년차잖아요. 23년부터 올랐고 그때는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무조건 1등이었고 대장이었잖아요. 살짝 변했죠. 딴 거 이것저것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AI 발전 4단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젠소랑이 말했어요. 예전에 했던 뭐 챗봇 같은 AI가 아니라 이제 나왔던 그 LMM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오픈 AI, 제미나이 3, 뭐 그록, 이런 클로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생성형 AI가 자비스처럼 에이전트 AI로 정말 새로 이게 2026년이에요. 완전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야. 야 AI 정말 대단한데? 이 부분을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 넘어가는 거는 피지컬 AI겠죠. 제조업에 대한 기술, 물리직 포함해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는 최종 단계를 29, 30년까지 봤지. 30초만 봤는데 속도가 좀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올해는 정책적으로도 AI든 붐이든 IPO든 뭐든 이 머스크가 말한 걸 제가 안 믿었잖아. 이 사람 10년 말하면 5년 말하면 10년 정도 걸릴 것 같고 한 3년 말하면 5년 봐야지 그러다가 이게 더 빨라진 거예요. 사람도 따라가고 시장도 따라가니까 로봇 플러스 우주를 필수로 가져가면서 머스크 붐업 얘기를 좀 더 빠른 속도로 보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재밌어요. 올해는 특히나 선거와 정책이 더 강합니다. 분명히 민주주의지만 앞에서 막 하는 리더들이 강하게 거칠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40년 안 움직였던 부동산 막 흔들고 온갖 얘기 다 하면서 이 통이 그렇게 큰 흐름을 바꾸려고 있어요. 그거는 정체적인 이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지금 시대가 성장이 집중되어 있고 앞으로 10년을 본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정책별로 크게 한번 잡아가려는 그런 리더의 흐름이 저는 보고요. 미국 내에서 물론 부면을 많이 갖고 있는 트럼프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미국으로 너무 쏠렸던 부분이 선순환 되는 이머징 내에서 우리나라 특히 모멘텀 있는 측면에서 정말 좋은 우리나라 국정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물론 오버슈팅이 된다 봐요. 삼정 관련해서 EPS든 PR에도 정말 싸지만 오버슈팅이 얼마나 될지 4,500이 5,000이 5,500이 6,000이 7,000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고점 내에서는 충분히 여러 번 기회를 준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27년까지 올해든 내년이든 한번 우장창 할 수 있습니다. 급이 좀 나죠. 하지만 아까 봤듯이 8개는 줍니다. 대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이 사이클이 오게 되면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어떻죠? 사람들 공포에 사야지 이때는 사야지 말은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왜 못하죠? 다 물려 있어요. 오를 때 못 팔았기 때문에 다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를 때 절제 현금 비중 계속 늘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이 오게 되면 28년 이후에 진짜 피지컬 AI 시대 마지막에 올 때 빠졌을 때 그 현금을 써서 또 밑에서 잡아가지고 이 다음 오는 또 AI 사이클을 또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봤던 10년 대계 완성입니다. 좀 크죠? 네, 제가 말했던 좀 큰 흐름인데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이번에 어떤 AI 사이클 통해서 이 수십 년간 수천 년간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맹점인 빈부처가 극대화되게 봅니다. 한번 얘기 드렸지만 AI를 계속 규제를 혁파하고 막 키우고 있잖아요. 성장률도 키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사이드 이펙트, 분명히 안 좋은 역할이 나타날 거고 결국은 AI를 규제를 할 거고 로봇세까지 나온다 봅니다. 그때는 지금 막 풀어주는 게 아니라 기업을 옥죄는 나라의 정책이 나온다 보죠. 그러면 진짜 크게 팔아야 돼요. 뭐 그런 과정에서 제가 크게 잡았지만 매일매일 공부하고 우리처럼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스윙 채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제 보셨겠지만 그림 보면 쉽죠. 이제 지난 거하고 설명 누가 못해 하는 분도 물론 계시겠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약간의 또 터득한 부분이 있어요. 진짜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라 이것처럼 말만 쉬운 게 없어요. 뭐 스님이나 철학자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정말 힘들고 제가 따블 났을 때 살짝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전을 좀 팔고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하셔야지만 앞으로 탐욕 사이클에 크게 현금을 반이든 60% 70%든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현금 만들어 둔 만큼 다음에 필연적으로 하단 사이클에서 또 저가 매수를 잡아서 우리 피지컬 AR 더 큰 걸 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절제와 균형 중요. 되게 거창하지만 면밀하게 우리 시장 공부를 해주신 분 정말 감사하고 분명 올해 들어서 저는 탐욕 3단계가 어리라 봅니다. 남들 막 그럴 때 우리는 현금 비중, 절제 비중을 꼭 늘릴 거라 얘기 드리고 코스피가 그렇지만 코스닥에서 올 수도 있겠죠. 저는 꼭 따라온다 봅니다. 자, 투자 팁을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면 2007년 같은 펀드가 엄청나게 난리 났어요. 제가 줄 세워가면서 펀드 가입시켜 드렸는데 이제는 그 ETF로 올 겁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ETF 들어오고 제가 왜 우리나라 돈 들어온 얘기도 드렸지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올해 1월달, 2월달에 이머징 내에서 우리나라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해외 기관도 얘기 드렸잖아요. 마곡동 얘기 드렸는데 이런 흐름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 보시고 자, 그러면 뭐죠? 시총 큰 걸 보셔야 돼요. 1630, 233, 740은 패시브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우리 요번에 매매한 것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위주는 당연하게 슈퍼반도체, 로봇한 현대차, 차례 들어올 빅바이오, 그다음 정권우주, 한류 같은 건 테마로 들고 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챙기는 구체적인 종목들이겠죠. 한 개 더 보면 제가 이머징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뭐 중국 역사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 관련해서도 저는 EM 내에서 중국 관련 종목을 좀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옛날 샀듯이 이 얘기도 한번 다음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20분 정도 봤는데 꼭 말하다 보면 저도 사실 약간 빠지는 게 있어서 조금 줄이고 싶지만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 자, 우리 소수 정예입니다. 여전히 저희는 몇백 명 정도는 정말 소수 정예고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절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오늘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도움 되시길 바라고 큰 틀을 잡고 우리 빅스윙 차원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이클 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연휴 충분히 보내시고요. 제가 보는 행복은 그렇습니다. 건강 관리해야 되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로 방금 말했던 사이클 우리 주식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면 행복은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댓글 종목 얘기 빼고 댓글 소통 꼭 좀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